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있는데 시골에 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만 병상에 누워 계시면 가장 반가운 손님이 아니고 사람이 누우냐면은 자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욕시키주는 사람이 가장 반갑죠.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맨날 농사 짓는 것만 하니까 재미없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카메라를 켠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져 놓고 이렇게 운전대 잡고 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조선 건국을 보면 그 소위 태조 이성계 거기에 이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그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그 이성계의 5째 아들, 둘째 부인에서 얻은 그 자식이죠. 근데 이방원이 사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세종대왕을 낳으셨으니까 정말 위대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그 원나라에 몽골족에 굴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 충자들은 왕들은 다 그거죠. 우리가 인천에 있는 그 강화도라는 섬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그 결국은 그 이후에 무신 정권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충성하겠다 해서 충자를 썼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결국은 그 상태로 지속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선이 건국이 안 되고 원 상태로 공양왕이 이제 공손하게 왕위를 이양하지 않고 뭐 죽을 각오로 임했다면 뭐 방법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만약에 고려가 지속되었으면 어땠을까? 조선이 건국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여기에 이제 최영 장군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영 장군이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포스타 사성 장군이죠. 지금 김병조 의원이 사성 장군이 됐어요. 사성 장군입니다. 출신입니다. 근데 최영 장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수한 것이 이성계를 장군으로 옹립한 거죠. 뭐 투스타, 원스타로 옹립을 했죠.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원래 이성계는 변방에 있는 그 조금 그 이씨들이 열받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뭐 하여튼 변방 출신입니다. 변방 출신이고 중앙 무대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최영 장군이 사람을 볼 때는 정확히 봤죠. 봤는데 결국은 배신을 때렸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무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최영 장군이 원나라 토벌을 하라고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냥 막 항복하고 아이고 조공 바치겠다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이성계가 행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비도 오고 뭐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도저히 이것은 전쟁이 불가하다 해서 이제 해군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끝까지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이화도에서 해군을 해서 자기 은사를 치게 됐죠, 그죠?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키워본들 배신한다, 그런 우리 옛날 얘기가 있듯이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승계가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죠? 유화도에서 해군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실 키워준 분에게 칼을 들이미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잘못한 건데, 그때 만약에 그래 뭐 편지 받고 오너라, 그게 힘들지, 다음 기회에 보자 하고 그렇게 소위 이제 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공양왕이 고려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승계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됐는데요. 이 조선이 건국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남은 길재 선생님입니까? 길재 선생님 뭐가 맞습니까? 남은 이색이고 보원인가 하여튼 이색 선생님인가, 길재 선생님 시기에 보면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글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년을이 꾸미는가 하노라 하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이 가을에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500년 동안 도읍지 개경이었죠. 도읍지를 한 필에 쩌는 말을 몰고 이렇게 돌아가 보니 그때 그 당시에 자기와 친했던, 그리고 명성이 높았던 사람들은 다 왕씨 관련 뿐만 아니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없어져 버렸죠.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인걸은 간데 없다. 태평년을이 꾸미는가 하노라. 그래서 5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진 것이 꾸민 듯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걸 조선시대에 보면은 선조가 결국은 그 멍청이 같은 선조가 사실 멍청한 짓을 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그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때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님하고 그때 이제 민초들 말 그대로 풀뿌리 그 백성들, 그분들 의병들, 성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함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 국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일본에게 통째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타이밍인 듯 싶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웅은 그 때에 정말로 힘든 시기에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나타난다는 것도 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보면요, 전부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진 역사는 그냥 쉽게 가다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근데 시속 100km 정말 고초를 겪은 그 왕이나 고초를 겪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나 등등을 봤을 때 결국은 고초는 많이 겪을수록 좋다, 더 크게 성장한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젊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초를 또는 경험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성공해도 대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젊을 때
많은 다양한 경험이 에 의해서 이 내공이 아주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위험이나 협박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고초를 다 겪어냅니다. 그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세 번이나 벼슬해서 어땠습니까? 완전히 백의종군하도록 그냥 병절로 장군의 직위를 격가시켰음에도 결국은 우리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지금의 이 어려움은 다음에 아주 예쁜 꽃으로 그리고 열매로 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러하고요. 그러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자, 어쨌든 다시 과거를 이제 돌아가 보면, 근데 과연 우리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이방원이하고 정도전이죠. 결국 근데 이방원은 정몽주를 암살했죠. 근데 그 스토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성계 정도전 하고 정몽주는 친한 사이였죠.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가 이제 그 말에서 떨어졌던가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져 누워 있는데 문안을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업무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문안을 갔죠. 안 가고 그냥 군사를 동원해서 쳤어도 되는데,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몽주로서는 크나큰 실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결국은 이성계 병문안 마치고 가는 길에 이제 이방원이가 삼촌하고 불렀죠, 그죠? 부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하여가죠. 하여가. 그 정몽주가 답을 하죠. 어떻게 답했죠? 아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래 이제 이 몸이 죽고 하면서 이제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왕조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방원이가 이제 암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결국은 이제 공양왕이 이제 권력을 이양하게 되죠. 공손하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공민왕이죠. 그 이후에 이제 완전 정세가 기울어진 것이 신돈에 의한 하여튼 그 노국 공작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정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우리 이방원이가 한 행동을 보면은 6.25 조선이 이제 고려가 불교 사회에서 조선이 유교 사회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죠, 그죠? 평균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참 자기 친함들을 몰살을 시켰죠. 처가댁 전체를 몰살을 시키고 결국은 많은 매척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한다는 국가를 이해한다는 명분하에 매척을 완전히 이제 전멸을 시켜버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세종대왕께서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이제 왕자리를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고 절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맡게 된 그 하나의 죄책감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백성만 생각하고 심성이 원래 그렇게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하여튼 오직 백성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형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야만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미안함의 결과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글 창제부터 여러 가지 보면은 정말 그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는 뭐 약 700m 앞 시속 벼슬을 따지지 않지 100km 않습니까? 이동식 누구든 이제 기용을 하는 그런 안개 상황이 지역입니다. 됐는데요. 그 결국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백성을 위한다. 그죠? 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시작된 거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그 만약에 그 이방원이가 그때 외척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제 꼬리 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민시 세력들이 외척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종 이방원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의하세요. 안 좋은 인물로 평을 합니다. 그죠? 사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정으로 봐서 그죠? 그래서 자기 삼촌이라고 부르는 정몽주를 죽이고 자기 처가댁을 몰살시키는데 그 정도의 잔인함이면 그랬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왕이도 세종대왕에게 몇 번이나 이제 그 짓으로 물려준다 하고 막 일단 물러난다 하고 별짓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가 사실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외척 세력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조가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쉽게 또 무너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왕조가 제정신 차린 사람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게 이제 몇 명의 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라가 망한 것도 그 경순왕이죠. 경순왕이 포석정이죠. 포석정에서 먹어라 마시라 해서 결국은 그 사단이 나고 그 신라가 뭐 없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백제의 그 의자왕 보십시오.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저거 얘기도 나오죠. 결국은 그 부어라 마셔라 때문에 없어진 짐 없어지면 되는데 국가가 없어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술의 무술 시속 100km 요즘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저는 술은 참고로 거의 안 합니다. 입만 댑니다 그냥. 근데 와인은 마십니다. 막걸리하고 와인은 마십니다. 맥주도 조금 마세요. 근데 독한 술은 안 마신다 이겁니다. 그 몸에 해롭거든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다 하면 뭐 마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마십니다.
근데 이제 이 술에 의해서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르게 하고 자기도 파멸되게 된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제가 뭐 몇 명만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되짚어 보면 과거에 이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으로 살렵니까? 지금 서민으로 살렵니까? 두 가지 중에 진짜 선택할 수 있다면 뭘로 하겠느냐 해서 제가 과거에 왕 안 하고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서민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의 왕들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갇힌 세계에 살지 않습니까? 뭐 궁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뭐합니까? 그 세종대왕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그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결국은 당뇨로 운명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정삼은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또 왕들은 하루에 6끼를 드시더라고요. 5끼, 6끼 드시는 데는 방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뇨로 운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세상에 갇힌 한 마리의 새의 운명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전부 뭐였습니까? 무인이거든요. 금 잡는 사람 죽이는 일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근데 자기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전쟁도 피하고 오직 백성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 부모 또는 조상에 대한 핸디캡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댓글에 또 이상한 말씀 쓰시지 말고 그냥 제 생각이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우리 조선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초석을 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계기도 중요하지만 계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 이제 고려 시대로 다시 가보면 정말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징기적한 얘기도 몽골에 징기적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하는데 그 몽골 분들 제주도 가면 그 아직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죠. 우리가 마누라라고 쓰는 그 마누라는 몽골에서 쓴다고 하죠. 우리하고 같은 말이 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는 또 저기 인도에 무슨 나라 하다가 타밀인가 하여튼 거기에 엄마, 아빠 이렇게 똑같이 씁니다.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바벨탑 쌓기 전에 모든 언어는 하나였다 이제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일제 보면 일제 잔재도 많이 남아 있죠, 그죠? 그 후가시 이빠이 하고 가오 잡는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잔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몽골에 우리가 그 당시에 시속 100km 이동식 솔직히 제 같으면 제가 그 당시 왕이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조금 바칠게요 하고 백성들을 우선히 구할 것 같아요. 근데 항쟁한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강화도로 그냥 자기들만 간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몽골 기마병들 이 말이요. 지금 제주도 초원에서 길러지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이게요 달릴 때 보면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큰 말 그거는 더 무섭지만 속도도 빠르고요
이게 뭐 지나가면서 칼을 이렇게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주 좋죠. 그냥 휩쓸고 지나가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운동장에서 실제 시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옛날에 또 중국 가서도 제가 실제 그 장면들을 봤는데 대단합니다. 그 말들이. 키는 작아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강화도 가서 뭘 하겠다는가, 항쟁을 한다고 갔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항쟁이 아니죠. 그 당시에 몽골군이 그냥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백성들, 고려 백성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그 무신정권이죠 그때. 이 얘기 하니까 또 하여튼 조금 하고 갑니다. 그 무신정권들이 결국 싸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래서 거기 몽골 항쟁이라고 이제 항쟁이 그때 우리가 80년이었습니까? 그랬죠, 그죠? 최씨 무신정권 마지막 최후까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본토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왕들 이름이 전부 충자가 다 들어갔죠. 충성하겠다 해서 6명의 왕이니까 국민왕도 사실은 그의 하나죠. 어쨌든 결국은 그래 하게 될 것을 그냥 조금 좀 바치고 이래 했었으면, 그리고 힘을 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발단이 있습니다. 이 문신, 과거 그 당시 고려 시대는 폐단이 뭐였냐면, 무신은 이 과거 시험이 없었는데 문신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만 이제 읽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이 군사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무신을 너무 이제 차별대하고 안개 지역입니다. 시종 한여 부리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여와서 술 한잔 하세요. 김 장군, 이 장군, 최 장군 하면서 이렇게 공손하게는 안 하더라도 인간 대우라도 했으면. 근데 정말 그네들이 무식한 거죠.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 현대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본받아야 될 삶이 아닐까. 지금은 뭐 다 민주화되고 사실은 뭐 평등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고려 왕조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조는 하도 그 시기에서 더 말 안 하렵니다. 입만 들어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 주의하세요. 고려도 그러고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등들도 보면 거의 600년, 700년 뭐 이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 나라가 1000년을 넘기는 경우는 없어요. 조선도 보면은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죠. 그러면은 1900년까지 보면은 1400 보고 500년, 600년이 안 되죠, 그죠? 고려도 500년이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거의 이제 500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지역입니다. 요즘 또 낙석 지역입니다. 아기를 안 낳아서 상당히 또 아기를 안 낳아서 이 위기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부류가 8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오히려 개인 복지가 더 정진되고 이게 이제 AI 로봇 시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다. 그 개인 소득은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 얼굴만 자꾸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앞으로 비춰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삼국시대도 가만히 역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 경순왕이 그 술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변에 봐도 그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요. 잠 안 자고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술잔 속에서 기분 좋게 그냥 튀어나온 말 전부 뭡니까? 유아여 아닙니까? 유아여. 전부 우리 회식할 때 뭐 합니까? 유아여입니다.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니, 국민과 백성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위하여 많이 하다가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을 마시는 건 좋지만 이해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맹리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 술주자가 가만히 보면 삼수변에 그죠? 우리가 서쪽 할 때 선역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술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항아리 모양. 여기에 우리가 일명 유시라고 합니다. 유시는 잘 보시면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유 하거든요. 5시 반에서 7시 반입니다. 그럼 저녁 먹을 때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걸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처럼 술시가 술 마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녁 7시 반에서 저녁 9시 반까지다. 이러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술 마시는 시간은 술시가 아니고요, 유시입니다. 저녁 5시 반에서 7시 반. 저녁 먹을 때 그냥 반주 정도로 기분 좋게 마시는 걸로 마무리해야 진정한 그 술꾼이다. 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리더분, 그리고 리더분 하면 학계, 언론계, 정치계, 정계, 재계 뭐 다 포함하겠죠. 리더 되시는 분들은 절대 저녁 7시 반 넘어서 술은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새벽 1시, 2시까지 뭐 뭐라 마시라 하다가는 고주망태가 돼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망쳐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내용은 두서가 없습니다만 그 술은 술시에 마시자. 술시가 아니고 유시에 마시자. 그래서 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왕이나 리더는
기관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조사에선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위인 한 명을 뽑으세요 하니까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세종대왕이고요. 1위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거꾸로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는 못 되지만 그런 이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숨을 걸고 그 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정도의 위인이 있다면요, 정말로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초겨울이 됩니다만 다 이제 소위 동창회, 그러니까 수십 년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 동창회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국민학교 그 당시 70명 정도인데 지금 단톡방에 33명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송년회에 오는 친구들이 한 14명, 15명 정도 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몇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60명에 15명 하면은 얼마죠? 25%죠. 그러니까 한 뭐 2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상황이 이제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도 보는 경우도 그러하고, 이 친구밖에 없다 나이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면요, 이 돈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돈 벌려고 막 학을 쓰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돈 많이 벌면 봉사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지금 뭐 조금만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이 할 계획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 그거요, 건강 잃고 나면 몸져 누우면 처음에 한두 번 차도 오다가 그 다음에는 차도 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할아버지를 기억해 보면요, 할아버지가 그때 40대 후반이어도 50 뭐 정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 얼굴이 지금 제가 이제 60이거든요. 60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하고 지금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손자 세대쯤 가면요, 이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2040년까지만 살면요, 그 이후에는 그 평균 기대 수명이 120세, 130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80 몇 세가 평균 수명인데 그렇게 됩니다. 한 40년 정도 늘어납니다. 2040년만 지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고 몸져 누우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 먹고 사노,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스위스처럼 젊을 때 세금을 엄청 내는 겁니다. 젊을 때는 조금 뭐 대충 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데 세금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좀 많이 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정책이 제대로 딱 되고 관리만 되면요 안개 지역입니다. 괜찮거든요. 근데 무능한 리더가 있으면 나라 망하죠. 아까 술꾼 말씀드렸죠. 술꾼이요 절대 술꾼은 시속 어떤 일도 해서는 안 70km 됩니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술꾼이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려면 술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분 좋게 뭐 아까 유시에 반주로 마시는 거는 좋다 말씀드렸고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좋습니다. 건강에 막걸리도 그렇고요. 한두 잔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스처럼 유럽처럼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회 보장 제도만 시속 잘 되면요 70km 이동식 단속 정말 구간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 안 살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이제 태어나는 손자 세대를 해야 되나? 아 영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요즘 뭐 프리토킹 다 트랜스레이터 다 있습니다. 그냥 넣으면 바로 뭡니까 통역 다 됩니다. 굳이 뭐 영어를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영어 학자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만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술 많이 마시면 본인뿐만 아니고 아까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꼭 반드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창원시 이제 북면이라는 데거든요. 북면. 근데 여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북면 온천이라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11시 방향인데요. 저기에서 이제 관절, 뼈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은 20분이에요. 20분만 온천을 하고 나면 다 낫는다 할 정도로 온천물이 뼈 건강에 좋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요 옆에 있는 부곡이라고 또 온천이 있습니다. 창녕 부곡. 옛날에는 대성왕을 이뤘죠. 부곡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항소 부곡 할 때 천민질당 그게 아닙니다. 부곡 가마속 부자에 계곡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에서 가마솥 같은 물이 나온다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 공부하는 분들 잘 보시면요, 이 이름에서 지방명에서 온천도 찾고 건강도 찾고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 가면은 옛날에 부스럼병, 약 500m 지금은 시속 부스럼병 거의 70km 없지 단속 않습니까? 구간입니다. 원체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니까.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 부스럼병 많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몸에 나는 종기,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치종문이란 거 기억나시죠, 그죠? 마이라는 드라마 보면 치종원, 치료할 치자에 종기 종자입니다. 그래서 종기를 치료하는 기관을 둘 정도로 그만큼 과거에는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원체 깨끗한 곳에서 또 생활하고 몸을 청결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부곡이 요즘 성업을 못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곡 그 온천 수는 유황 온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0도씨 아마 전국에서 최고 수온을 자랑했죠, 그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변한다 하듯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이 명확한 현실을,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일단 주저리 역사에서 시작해서 쓸데없는 말까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